얼른 죽어버려. 빨리 그러면 모두가 다 좋잖아. 안 그래? 의식불명이. 아내 옆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믿었지만 아내는 모든 말을 듣고 있었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세상엔 상상 이상의 사연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부터 시작되는 통쾌한 복수. 사연은 마지막 한마디까지 놓치지 마세요. 의인천 청나라에서 듣고 계시는 김순분 선생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햇살이 천천히 저택의 커튼 틈을 파고 들었습니다. 고요한 정원은 언제나처럼 단정했지만 저택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서하영은 창가에 앉아 차를 들고 있었고 그 시선은 멀리 피어오르는 안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이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늘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하영은 회장.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당당히 회사를 지켜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이해 관계의 산물이었습니다. 다른 재벌가의 아들 민도현. 그와의 결혼은 두 집안의 권력 다툼 속에 이루어진 선택이었고 그 결과는 늘 차갑고 공허한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은 서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하영이 말했습니다. 도연 씨, 오늘 아침은 간단히 드시겠어요? 민도연은 신문을 펼친 채 시선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민도연이 말했습니다. 됐어. 커피만 줘. 하영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늘 회의는 몇 시에 있으세요? 민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10시. 당신 준비 다 해놨지? 네, 회장님 일정에 맞춰 준비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대화는 차가운 공기를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하영은 도연을 존중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의무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도연은 반대로 무심하게 아내를 대했습니다. 그것은 애정이 식은 부부의 대화가 아니라 애초부터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던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서하진이 들어왔습니다. 서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형부 저 왔어요. 서하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야, 오늘은 일찍 왔네. 아침은 먹었어. 벌써 먹고 왔지요? 그냥 언니랑 형부 얼굴 보러 왔어요. 하진이 해맑게 웃었습니다. 민도현은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도현이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활기차네. 처제 덕에 집안 분위기가 좀 살겠다. 민도현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서하영에게는 늘 차갑기만 하던 그의 어투가 하진 앞에서는 자연스레 풀렸습니다. 서하영은 식탁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하진아, 커피 한 잔 줄까? 지금 막 내렸어. 괜찮아. 언니, 형부랑 드세요. 전 회사에 들러야 해서 곧 나가야 돼요. 하진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민도현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처제가 있으니까 집이 환하네. 집에 자주 와. 이 짧은 눈맞춤이 오습니다. 민도현과 서하진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공기가 탁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바람은 묘하게 거칠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음산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하영은 그날 회사회의 일정을 마치고 늦은 저녁 귀가 길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지만 신호등 앞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불빛이 눈을 스쳤습니다. 순간 강하게 들이받는 충격이 몸 전체를 덮쳤습니다. 쾅 세상이 한순간 뒤집히는 듯한 괴음과 함께 그녀의 시야는 새하얗게 번졌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난 것입니다. 어풋이 눈을 떴을 때 이미 그녀는 병원 응급실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희부연 조명, 분주에 오가는 간호사와 의사들의 발걸음, 그리고 어수선한 기계음이 귀를 스쳤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지만 몸은 마치 낯선 껍데기처럼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내면은 극심한 혼란과 공포로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이 남은 고통보다도 갑작스레 빼앗긴 자유와 무력감이 더 크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발자국 소리,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도연이었습니다. 민도연이 침대 곁에 서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 그러나 그의 말에는 걱정과 연민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 무언가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지도 얼굴을 얼루만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떨어진 채 무심히 환자를 바라보는 남처럼 굴었습니다. 하영은 눈을 감은 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나 당신 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입술은 단 한마디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애써 몸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마치 쇠덩이에 묶인 듯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요? 동생 서하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뭐래요? 언니 언제 일어난다고 해요? 민도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직 의식불명이라 환자 스스로 깨어 봐야 알 수 있다고 하네.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서하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니 많이 아프지? 걱정했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진은 애써 눈물을 글썽이며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진의 손끝은 유난히 차갑고 매끈했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동생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영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그 미묘한 그림자를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민도연은 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제, 언니 강한 사람이니까 금방 일어날 거야. 네, 형부, 언니 금방 나을 거예요. 형부도 걱정 마세요. 서하진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영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들을 수는 있는데 말을 할 수 없고 숨은 쉴 수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으니 온 사방이 막힌 곳에 고립되어져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영은 눈을 감은 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움직이지 못하지만 정신은 맑아. 시간이 지나면 경직되었던 내 모든 신경들이 유연하게 움직일 거야. 그녀의 가슴에는 두려움이 더욱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 차가운 각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귀와 눈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시작된 절망은
이제 다가올 배신의 서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실란은 고요했습니다. 간접으로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혼수 속에 빠져있던 서하영은 서서히 감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무겁게 잠긴 눈꺼풀은 아직 쉽게 떠지지 않았지만 귀는 점점 세상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소리였지만 곧 분명한 목소리가 귀를 파고 들었습니다. 민도연이었습니다. 낮게 깔린 그러나 익숙한 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민도연이 핸드폰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진리야, 지금은 괜찮아. 병실에 아무도 없어. 하영은 심장이 순간적으로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이라는 이름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아내에게 들려주는 적 없는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낮게 속삭였습니다. 민도연이 말했습니다. 언제를 죽이는 게 확실할까? 지금은 살아있지만 오래 두면 위험할 수도 있어. 하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들은 말이 진짜일까? 아니면 혼수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꾸는 악몽일까? 그러나 이어지는 그의 목소리가 그것이 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민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나만 믿어. 그 순간 하영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자신을 당신이라고 부르며 무심히 반말을 쏟아내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향해 진리야라며 다정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을 주려 애었지만 단단히 묶인 듯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몸은 여전히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도는 전화를 붙잡고 병실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그의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그 발걸음이 가까워질 때마다 하영은 숨조차 멎는 듯 했습니다. 혹여 그가 자신이 깨어났음을 눈치채면 어떻게 될까? 공포가 온몸을 조여왔습니다. 민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곧 끝날 거야. 그 말은 분명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내를 살리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아내의 생을 끊겠다는 암묵적인 서약이었습니다. 하영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여보, 제발 저 좀 보세요. 저 살아 있어요. 저는 다 듣고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입술을 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도는 전화를 끊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슬픔도 안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긴장이 풀린 듯한 차가운 여유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아내를 흘긋 바라보았지만 그 시선은 생명의 끈을 지켜보는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짐을 내려놓을 날을 계산하는 냉혹한 타인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영은 눈을 감은 채 귀로만 세상을 붙잡았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뒤섞였지만 그 안에서 차갑게 깨어나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배신이 분명해질수록 그녀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각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어도 들을 수 있어? 기억할 수 있어?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민도연이 병실 문을 나선 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서늘한 공포와 절망이 엉겨붙은 침묵이었습니다. 서하영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에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 같았고 눈꺼풀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들었던 남편의 통화. 내용은 너무도 생생하게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를 죽이는 게 확실할까? 그 말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을 마음속에서 되뇌어도 다른 의미로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민도연은 분명히 아내인 자신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진이라는 이름 낮게 깔린 다정한 어투는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신에게는 늘 차갑게만 굴던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는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배신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의무감,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왜요? 제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영은 점점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병실은 자신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보호를 받는 곳도 회복을 기다리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시선 속에 담긴 것은 연민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이곳은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키고 서서히 사라지게 만드는 덕과도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뜨겁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닦아줄 소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우연히 들어와 그 눈물을 본다 해도 그저 무의식 중에 흘린 눈물이라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조차 하영을 더욱 절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서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아도 생각은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귀로 들은 것, 눈에 담은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하영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모른 척해야 해요. 끝까지 연기해야 해요.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녀는 눈꺼풀을 조심스레 감았습니다. 마치 다시 깊은 혼수에 빠져든 사람처럼 작은 미동도 없이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살아남기 위한 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을 향해 칼날을 세웠다면 그녀는 눈을 감고 귀를 열어야 했습니다. 보유한 병실 안에서 서하영은 다시 결심했습니다. 절망이 끝나는 자리에서 복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어제까지는 흐릿하게만 보이던 빛이 오늘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서하영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눈동자만 움직일 뿐의 몸은 여전히 의자에 묶인 사람처럼 무거웠습니다. 가슴은 답답했지만 이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절망을 견뎌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간호사들이 들어와 회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아직 반응이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영은 속으로 작은 미소를 삼켰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침묵이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의식은 흐린 듯 보이는 연기. 그 덕분에 병실 안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를 고스란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병실 바닥을 단단하게 올렸습니다. 민도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못 겠네. 아, 이렇게 오래 누워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하영은 가만히 누워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어투는 무심했지만 그 속에 섞인 짜증과 피로를 하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귀찮은 짐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의 태도만이 보였습니다. 민도현은 전화기를 꺼내 들더니 짧게 문자를 확인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민도현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정리할 거니까. 그 한마디는 하영의 가슴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의지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수 상태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행동도 할 수 없었지만 귀와 기억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영은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철저히 듣고 기록하고 지켜볼 거야. 눈을 감고 있는 척해야 해. 그게 내가 살 길이고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녀는 다시 눈꺼풀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반응 없는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차갑게 깨어난 여자의 눈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생존이었고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낮 민도현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가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곤은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 감추려는 불안에서 비롯된 듯 했습니다. 민도현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있을 거야? 차라리 그냥 이대로가 더 나을지도 모르지. 하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눈을 감은 채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향한 연민이 단 한 습니다. 오히려 귀찮음과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병실을 서성이더니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민도연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진리야, 지금은 괜찮아. 곧 정리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 짧은 통화는 하영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누운 채로 남편이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했습니다. 목소리에 녹낮지 망설임의 순간. 심지어는 숨 고르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훗날 자신을 구원할 증거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며칠 뒤 서아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밝은 목소리로 병실을 채웠습니다. 서아진이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조금 편해 보이는데 언제쯤 정신이 들까? 회사 일이 바쁘지만 그래도 자주 올게. 얼른 정신 차려. 하진은 울먹이며 하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보면서 하영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배우고 있어? 민도연. 당신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투로 거짓을 꾸미는지 언젠가는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 단 한순간에 드러내겠어. 그러니 지금은 더 깊이 잠든 사람처럼 버티자. 나의 침묵은 나의 방패고 나의 귀는 나의 칼이다. 창밖에
하늘은 맑았지만 하영의 마음은 폭풍전처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은 더 이상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단단히 세워주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절망을 넘어 준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시계가 늦은 오후를 가리킬 때 회사 법무팀의 최고 변호사 정민호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이곳을 찾은 듯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영은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귀로 그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챘습니다. 그 소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무심하게 끌리는 구두굽도 서두르는 발걸음도 아니었습니다. 차분하지만 확고한 리듬 그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자 하영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문득 스쳐갔습니다. 10수년 전 봄에 초입하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연회장 하영. 집안이 주최한 자선 파티 현장이었습니다. 귀족적인 음악이 흐르고 하객들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서하영은 그곳에서 가장 어린 손님 중 하나였습니다. 회장의 막내딸로서 부모님 곁에 앉아 조금은 지루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손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장학생 후보들을 무대로 불러냈습니다. 학교 성적과 가정 형편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하나 둘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중 한 명 단정한 교복 차림의 소년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매가 곧게 뻗은 정민호. 그는 고등학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에서 늘 상위권에 오르는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민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장시간 시험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그는 이미 지쳐 있었고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은 오히려 그의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순간 민노의 코끝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코피는 순식간에 그의 교복 와이셔츠를 더럽혔고 연회장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민노는 당황해 손으로 피를 가리려 했지만 긴장과 수치심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때 단상 아래에 있던 서하영이 재빠르게 일어섰습니다. 아직 어린 고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그녀는 그저 본능처럼 움직였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에 얼어붙은 민노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고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 곧장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파티장과 달리 화장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세면대 위로 떨어지는 붉은 물방울이 선명했습니다. 하영은 휴지를 뽑아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민노의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허하영이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쓰러지시는 줄 알았어요. 민노는 제대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폐만 끼쳤네요. 서하영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하느라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하영의 웃음은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민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책과 문제집 속에서 살아왔던 그에게 누군가의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는 너무도 낯설고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녀가 닦아준 피자국 옷깃에 남은 얼룩조차 민노에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노는 마음 깊숙이 서하영의 모습을 간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스쳐간 작은 친절일 뿐이었지만 민노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빛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이어갔고 결국 서하영 집안의 회사
법무팀 변호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키 180cm의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단단한 몸체에 민노는 늘 강직한 태도로 회사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았고 많은 여성 직원들이 그와 대화하려 줄을 섰지만 그는 그 관심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오직 하나의 좌표 바로 서하영에게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지켜보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하진. 그녀는 민노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은근히 마음을 품었습니다. 민노가 자신에게 무심하게 대할수록 오히려 그 무심함이 하진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민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영 씨, 내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듣고 있다면 항상 냉정하고 철저한 민노는 하영이 병실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는 늘 공적인 자리에서는 철저히 선을 지켰습니다. 누구보다 강직한 변호사로서 그리고 회사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서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병실에서는 그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 오직 하영과 단둘이 있는 이 순간에만 그는 본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침대 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이윽고 침대 위로 조심스레 뻗어나갔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하영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기었습니다. 민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영 씨, 제발 얼른 일어나 줘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세상에 꺼내지 않았던 진심이었습니다. 감정의 빗장이 풀리자 눈가가 젖었고 고개를 숙여 그녀의 손등 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우가 이어 말했습니다. 나 사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왔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 내 상황에서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라도 내 마음 전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은 더는 못 보겠습니다. 하영은 눈을 감은 채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심장은 믿기지 않을 만큼 크게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민호를 떠올릴 때마다 든든한 동료, 믿음직한 회사의 변호사라는 이미지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그렇게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노 씨,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군요. 늘 든든하다고만 여겼는데 이제 알았어요. 이제야 보이네요.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풀어져 갔습니다. 배신과 절망으로 얼어붙은 가슴 한켠에 미약하지만 따뜻한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설렘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지켜줄 사람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더니 하영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영 씨, 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당신이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란 걸 내가 잘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영은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고마워요. 민노 씨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연기해야 했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복수의 나를 위해선 아직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떨림이었지만
그것은 무의식적인 반응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노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노가 속삭였습니다. 나를 듣고 있는 거죠? 맞죠? 하영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심장이 강하게 뛰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민노의 따뜻한 손길과 눈물이 그녀의 차가운 피부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노가 떠난 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내면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보며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싹 드는 희망은 그녀를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불빛은 희미하게 줄여져 있었고 긴 복도는 어둑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간접으로 들려오는 심전도, 기계음과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이곳이 여전히 살아있는 공간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 오미자는 병동 순찰을 마치고 복도 끝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근무하며 익숙해진 발걸음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때 복도 한편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미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서하영의 남편 민도연의 것이었습니다. 민도연이 말했습니다. 진리야, 지금은 조용해. 병실에 아무도 없어. 순간 오미자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민도연의 말투에는 남편이 아내의 병실 앞에서 쓸한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밀하고 조심스러우며 금지된 무언가를 나누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민도연이 다시 낮게 속삭였습니다. 언제를 죽이는 게 확실할까? 아직은 기회가 아니야. 더 확실할 때가 필요해. 오미자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병원에서 온갖 환자와 가족들을 보아왔지만 이런 대화를 직접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생명을 담담히 계산하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심장 고동조차 들키지 않으려 숨을 억눌렀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차갑게 젖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민도연 계속해서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만 믿어. 그 말 속에 담긴 당신은 아내 하영이 아니라 통화 상대 진리를 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미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정말 아내를 죽이려는 건가?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간호사로서 수많은 비밀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이 직결된 범죄의 계획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도현이 통화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혹하게 굳어 있었고 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마치 큰 짐을 덜어낸 사람처럼 느긋하게 호흡했습니다. 오미자는 벽 뒤에 숨어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복도가 다시 고요해졌을 때 오미자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귀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만히 묻어둘 수는 없어. 하지만 지금 당장 나서면 하영 씨가 위험해질 거야. 나는 지켜봐야 해.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해. 그 순간. 오미자는 단순한 병원의 수간호사가 아니라 진실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하영을 지키고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병실의 시간은 언제나 느리게 흘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가 저녁에 붉은 노을 바뀌고 다시 어둠으로 잠식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서하영에게 그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귀와 마음은 쉼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도연이 오가며 남긴 차가운 말들. 서하진이 들고 온 다정한 웃음 뒤에 기묘한 울림. 모든 것을 기억하며 그녀는 작은 조각들을 모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음모를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영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일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이 조금 굽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살짝 풀려 있었습니다. 바쁜 하루의 끝에 이곳으로 달려온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민노는 무심하게 손을 씻고 익숙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영이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만으로도 그는 늘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하영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하영의 몸은 언젠가부터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리에서 눈을 떠야지라고 생각하면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고 손가락을 까딱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서서히 앉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병실에 사람들이 없을 때에만 비밀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녀는 작은 쪽지를 준비했습니다.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손가락에 힘을 모아 펜을 잡고 떨리는 글씨로 몇 마디를 적었습니다. 종이는 손바닥만 한 메모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말은 그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짧지만 절박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사고나게 했어요. 누워있을 때 그가 나를 해칠 거라는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저는 지금처럼 누워서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증거를 모아가려고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문장을 적는 동안 하영은 몇 번이고 눈물이 번져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작은 종이가 자신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민노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하영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무겁고 둔 끝이 이불 아래에서 종이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 사이에 종이를 끼우고 이윽고 민노의 손을 향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민노는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무의식적인 경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에 차갑게 스치는 얇은 종이의 감촉을 느끼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쪽지를 감췄습니다. 민노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은 채 종이를 살짝 펴보았습니다. 단세 줄 그러나 그 문장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사고나게 했어요. 누워있을 때 그가 나를 해칠 거라는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저는 지금처럼 누워서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증거를 모아가려고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민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리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충격, 분노, 그리고 벼락처럼 찾아온 보호 본능. 민우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하영 씨,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힘들게 버텨왔던 이유가 이것이었군요. 민노는 의자에 앉은 채 표정을 고요히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복도 넘어서 누군가 들여다볼까 봐 단 한치의 동요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쉴 새 없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깊게 호흡을 내쉬며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하영의 손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무게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동맹의 약속이었습니다. 민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하영은 눈을 감은 채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결연한 그 울림은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공포로 뒤덮였던 세상 속에서 단단한 손이 자신을 끌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민노 씨, 저는 끝까지 버틸 거예요. 당신이 제 곁에 있으니까. 병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복도 너머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이어지고 창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천천히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결의가 맺어졌습니다. 그것은 연인이 맺는 약속도 단순한 친구의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여인이 생존을 위해 내민 손과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남자의 굳은 의지.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견뎌낼 유일한 동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영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지만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민노가 있었고 두 사람만의 은밀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수의 불씨를 확실하게 지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병실 복도는 퇴근한 사람들로 한결 한산해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걸음도 한결 느려지고 복도 끝 창문으로는 붉게 물든 석양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하영은 침대 위에 눈을 감은 채 고요히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귀는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발걸음이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도연이었습니다. 그는 낮에 비해 훨씬 편안한 차림으로 긴장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창가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반쯤 열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진리야, 늘은 조금 늦었어. 응, 알지? 다 끝나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 화영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진이 그 이름은 이미 몇 번이나 들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친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높은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올렸습니다. 하영은 눈꺼풀을 아주 미세하게 떨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그 목소리는 서하진이었습니다. 하영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은 언니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시선은 민도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도연이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끊었습니다. 진니, 벌써 왔어. 순간 하영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의심에 불과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속삭이던 내연녀의 이름 진이. 그것은 낯선 여인이 아니라 피를 나는 동생 서하진이었습니다. 하진은 다정한 미소를 띠며 민도연의 팔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당연히 와야지. 언니 상태는 어때? 아직도 못 깼어. 민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대로야. 걱정할 거 없어. 곧 정리되니까. 그들의 대화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의 호흡에 익숙한 사람들처럼. 하영은 숨조차 막혔습니다. 배신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적인데 그 상대가 하필 동생이라니. 심장이 쿵쿵 뛰며 병실의 공기를 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영은 단 한치의 움직임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고요히 눈을 감고 마치 깊은 혼수 상태인 듯 호흡을 고르게 이어갔습니다. 서하진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언니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은 알 수 없는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직도 못 일어나네. 내가 이렇게 자주 와 주는데도 민도연이 옆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 나도 오래 갈수록 우리한테는 더 좋아? 그 순간 하영은 뼈까지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의 모습은 연기였고 남편 곁에 머무는 이유는 간병이 아니라 은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진리의 정체는 바로 서하진이었고 두 사람은 함께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어. 너희 둘 끝까지 속이려 했지만 다 드러났어. 이제부터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나를 속이고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그녀의 가슴 속 분노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불씨가 되어 서서히 타올랐습니다. 병실의 고요는 여전했지만 눈을 감고 민도연도 흥분한 듯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사고는 우연이었어. 하지만 민호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우연은 이렇게 일관된 증언과 물적 증거 앞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의 재판은 단순한 억측이 아닌 명확한 범죄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사의 망치가 다시 올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은 고요를 되찾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은 드러난 뒤였습니다. 방청객들의 눈빛은 두려움과 충격으로 가득했고 민도형과 하진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하영은 증인석에서 눈을 감으며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민노가 있었습니다. 민노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은 무의미합니다. 두 사람의 불륜과 살해 공모는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 하영은 처음으로 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했습니다. 오랜 시간 연기하며 절망 속에 버텨온 그녀의 싸움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 남은 길은 복수의 완성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길이었습니다. 법정은 숨을 죽인 채 판사의 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끝났고 방청석의 사람들은 누구도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단 하나의 소리, 펜을 두드리는 판사의 손길만이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민도연, 피고 서아진.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로 인정합니다. 순간 피고석에 앉아있던 두 사람의 어깨가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판사는 먼저 민도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고 민도연, 당신은 아내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위는 형법 제250조 살인 미수죄에 해당하며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또한 불륜 상대와의 은밀한 공모가 명백히 드러난 바 죄를 경감할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민도연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민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곧 법정 경위들이 제지했습니다. 판사의 시선은 곧 서아진에게 옮겨갔습니다. 피고 서아진, 당신은 언니를 질투하여 남편과 공모살해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살인미수, 공동정범, 간통죄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간 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언니가 다 꾸며낸 거예요. 그러나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명백한 물적 증거 그리고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모든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 서아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은 충격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영은 증인석에서 그 모든 소음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무너져 내리고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민도은 여전히 경위들에게 붙잡힌 채 발어둥 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당신, 하영, 당신이 날 배신한 거야. 하진은 얼굴이 눈물로 번져 있었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채 그녀는 언니를 향해 이를 갈듯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결국 이렇게 만들었구나. 다 언니 때문이야. 하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망치가 최종적으로 울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차가운 나무망치 소리는 끝내 두 사람의 몰락을 확정짓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민노는 변호사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은 의식하지 못한 채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변호사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온 여인을 위해 정의를 구현한 증인 같았습니다. 민도형과 서아진은 경위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더 이상 당당한 재벌가의 사위와 집안의 막내딸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빛나던 삶은 무너졌고 이제 남은 것은 죄수복과 차가운 감옥의 벽뿐이었습니다. 하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아직도 내 삶을 되찾아야 해. 너희가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법정의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정막을 되찾았습니다. 무겁게 울려 퍼지던 망치 소리와 방청석의 웅성거림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서하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 싸움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유의 공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무력하게 누워있던 기억이 몸에 남아있었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속박된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과 절망 그리고 연기로 버텼던 날들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목소리로 진실을 세상에 내놓았고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음을 직감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노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하영 곁에 서서 휠체어 손잡이를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하지만 결연한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하영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다시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민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정말 끝났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제 삶을 되찾는 시작. 법정을 나서자. 따스한 햇살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긴 병실의 어둠과 차가운 법정이 공기를 지나 밖에서 느껴지는 햇살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듯했습니다. 하영은 눈을 감고 그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동생의 질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거짓. 그 모든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상처가 곧 굴레는 아니었습니다. 상처 속에서 해방을 얻었고 그로 인해 그녀는 더 강해졌습니다. 민노는 조용히 그녀 옆에서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법정에서 보여준 냉철한 변호사의 모습과 달리 지금은 오래된 벗처럼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다시 일어서는 길에 그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누구의 희생으로도 살지 않아. 나 자신으로 다시 살아갈 거야. 바람이 불어와 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맑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하늘은 오랜 고통을 지나온 그녀에게 말없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자유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영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삶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민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노 씨, 고마워요. 앞으로는 제가 제 길을 걸어갈 거예요. 민호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 순간 하영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상처 속에서 무너졌던 여인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새로운 존재로 그녀의 해방은 단순히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삶을 스스로 세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난 지 몇 달 서하영은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공백 끝에 복귀한 자리였지만 그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아내라는 이름이나 동생의 그림자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책임으로 자리한 서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많았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라는 호기심 어린 눈빛, 안쓰러움이 섞인 동정의 눈빛. 하영은 담담히 모든 시선을 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존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 법무팀의 최고 변호사 정민우였습니다. 민우는 법정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기세. 그대로 회사 안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중심이 되었고 논리와 자신감은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여자 직원들은 회의실을 나서는 그를 붙잡고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하곤 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그와 눈이라도 마주치려는 듯 사람들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하영은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문득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릿했습니다. 그가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민노 씨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민노의 눈빛은 단 한 번도 다른 여자에게 머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는 언제나 절묘하게 거리를 두었고 정중하되 단호하게 선을 지켰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회의실 불빛이 꺼진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 복도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고 고요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회의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틈 사이로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하영 씨 낯설게 들릴 만큼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영은 순간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노는 더 이상 동료 변호사나 후원받던 장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고 오래된 감정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그녀 앞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은 그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지고 하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노가 박력 있게 말했습니다. 서하영, 정식으로 내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엽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하영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배신과 상처 속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왔던 그녀의 방벽이 흔들렸습니다. 하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믿어도 된다는 안도 그리고 오랜 시간 자신을 향해 흘러왔던 진심을 마침내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정말 괜찮을까요? 민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 있을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하영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민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손이 단단히 맞닿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과 파멸을 넘어선 끝에서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무너지지 않겠다. 상처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겠다. 그리고 민호는 묵묵히 그녀의 곁에 서서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